안녕하세요. 자, 출석 확인한 선수들은 상태랑 오늘 네트워크 상태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5분까지 자유롭게 서둘렀다가 뭐 놓친 거 있는지, 그 교재를 챙기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유롭게 5분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우리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친구들과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런 얘기 좀 들으면서 기다리는 시간 또 보내면 좋겠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재밌는 이야기 있었던 친구 있을까요? 자, 비디오가 아직 안 열린 선수들은 비디오 열어주시고요. 또 무슨 상황이 있으면 개인 톡으로다가 2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게 그 이유를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한 주간 동안 재밌는 이야기 있었던 친구 없을까? 우리 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나름의 이야기꾼이 되어보자, 스토리텔러가 되어보자,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 주간에 뭔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 한 50명이 모여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아직 안 들어왔네. 학기가 깊어지면서 조금 지쳐가는 선수들이 있는가?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왔네. 자, 도현이, 승민이 비디오 열어주시고, 가정이, 승환이, 가정이랑 승환이도 비디오 열어주시고, 자,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 놓치지 말고 채팅창에 이름부터 올려주세요. 연주, 수연이 채팅창에 이름 올려주세요.
혜주도 지금 들어왔으면 놓치지 말고 빨리 혜주 출석부터 올려주세요. 홍승환, 승환아 왜 화면이 안 열리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승환이 몸은 괜찮아 이제?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어쨌든 또 그 이후에 관리 잘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하여간 빨리 회복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중요한 소개, 정보 이야기하고 또 오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뻔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 그 잠도 깨우고 몸도 푸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선수, 우리 수업에서는 학생을 선수라고 부르고 또 교수를 코치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선수는 어떤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좋은 선수라 생각할 수 있는지 한 두 친구만 얘기 들어볼까요? 좋은 선수,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좋은 선수란 어떤 선수를 여러분들은 좋은 선수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개인적인 생각 한 두 친구한테 들어봐요. 사회복지학부 김예린 발표하겠습니다. 희진이 제가 이렇게 그 노란 그 목소리가 셀 때는 그게 나한테 보여지거든. 그래서 김희진 한 친구 듣고 그다음에 또 한 친구부터 들어봐요. 희진이 관광의 김희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수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하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아.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성장에 대한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실함, 책임,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티베이션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선수가 희진이 생각에는 좋은 선수라 생각하고 희진이는 그 두 가지 갖추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수를 얘기하는 그런 각오, 태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물었었고요. 자, 한 친구만 더 들어봐요. 사회복지학부 김예린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예린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좋은 선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미나 수업,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이런 우리처럼 특별히 토론 중심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선수들이 발표하고 또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 코치가 전체적으로 지도해주는 이와 같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참 만나기 어렵고 지금 어쩌면 대학에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선수에게는 이게 뭐야 싶은 수업일 수 있지만 어떤 선수에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쌍방향의 토론식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업에서 좋은 선수의 자질은 경청할 수 있는 것, 경청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좋은 선수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우리 토론의 가치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다 받아써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린이하고 희진이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을, 자기의 관점을, 철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난 높이 평가한다라고 거듭 얘기했고요. 자, 그럼 좋은 코치는 어떤 분을 여러분들은 좋은 코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코치에 대한 얘기 한 두 친구 또 들어봐요. 어떤 분을 여러분 경영학부 박혜주 발표해 보고 싶습니다. 박혜주, 홍승환 이렇게 들어봐. 관광의 박혜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코치는 학생들에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좀 더 학생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널린 생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코치라고 생각을 하기에 지금 저희 수업을 맡아주는 코치님도 정말 좋은 코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런 좋은 얘기하면 난 못 참아. 고마워 혜주야. 혜주의 포인트, 열려진 사고를 할 수 있는 분.
가둬진 사고, 폐쇄적인 사고가 아니라 열려진 사고를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열려진 사고가 우리 선수들한테 열려져 있는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적인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 얘기에 꼬리를 물고 우리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확장적인 그래서 보다 더 넓은 사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개방성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코치가 좋은 코치가 아닐까라고 해주는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홍승환.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코치의 기준은 뭔가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코치님의 능력과 그리고 뭔가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선수들이 더 훌륭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좋은 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환이 같은 경우는 코치에게는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러면서도 명료할 때는 명료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기회를 주는 기회를 주게 우리 사랑과 방임이라고는 차이만큼은 무조건 넓다, 무조건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방임, 지나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승환이 같은 경우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잘할 때는 잘한다. 또 따끔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으면서 뭔가 우리한테 명료함과 또 넓은 사고를 함께 그래서 좀 이렇게 독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분들을 승환이는 개인적으로 좋은 코치라고 생각한다. 자, 두 개씩만 들었어요. 좋은 선수, 좋은 코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을 수 있고 그 많은 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배움의 한 꼭지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의 좋은 코치의 상은 뭐냐면 좋은 코치는 여러분들을 선한 의미에서 자극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코치는 좋은 코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혜주 이거 해. 승환이 이거 해. 우리는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혜주야 요런 기회 있는데 네가 한번 있잖아 연구해보고 판단해봐. 승환아 너 뭐 요런 경험의 기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도전해보지. 그게 공모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응? 이런 과목이 승환아 네가 스포츠 과학이지만 있잖아 요즘 스포츠 과학이 스포츠만 해서는 안 돼. 너 저기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저 과목이 네 전공하고도 네가 잘만 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고 해가지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많은 의욕적인 부모님들이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왜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야 저기 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 그거보다는 그런 물고기가 어디 많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코치가 더 좋은 코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자극을 주는 코치는 정말 좋은 코치라 얘기할 수 있고 그 자극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소개하고 싶어요.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네. 한국경제라고 하는 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것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포럼이고 제가 미국으로 목회 떠나기 전에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포럼이 있었고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코치로서는 그때는 그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강사들을 모시는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포럼들이 아주 비싼 그 참가비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회가 있던데 무료로 참석하는 거는 기회가 사실 퀄리티에 비해서 좋은 그런 걸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글로벌 인재 포럼은 인재 포럼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나 교회에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랜드 워커힐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일 때도 있고 그런 그 컨퍼런스장에서 했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대학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되게 이게 평일날 이 모임이 갔거든. 수요일 목요일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소개했는데 학생들 역시도 주중에 수업이 있거나 이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가야지만 이런 포럼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등록하면은 온라인 중계를 참여할 수 있어. 여전히 무료고. 근데 주제가 특별히 우리 통속과 융합적 사고, 인공지능과 인간, AI와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업의 연장선상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쉽게 되면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하면은 이 사이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가 신청해 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 일단 이 사이트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난 아직까지는 여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심 없으면 참여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내게 도움이 되겠다. 코치님 좋은 소개해 줬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두 날을 풀리 참석할 필요는 없고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나의 관심 있는 주제 찾아서 또 여러분의 일정과 맞물려 가지고 된다면 직접 온라인 세미나 참석도 해보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아마 이미 프로그램 자료가 PDF 파일 만들어진 거 아마 준비가 될 거예요. 준비되면은 그것도 다운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확정적 사고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눈을 떠줄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9주차 주제는 전지훈 강사님의 공유하고 소통하고 융합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예습한 친구들 말고 혹시 그 예습 안 한 친구들 중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공유, 소통,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 강사님은 어떤 배경의 강사님일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좀 요 교재를 통해서 강사의 프로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 말고 강사 정지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나한테서 이렇게 들은 이 몇 마디를 가지고 디지털에 대해서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제 전문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공유와 소통과 융합이라는 얘기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강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배경일 것 같은지 누가 한번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경찰학부 박하은 발표해 하은이? 보겠습니다. 네. 아마 배경이 IT 업계에서 약간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한다든지 약간 새롭게 개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 너무 좋아. 코치로서 코치한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증거는 파편적이야. 그렇지만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주고 공유, 소통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IT 업종. 그리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운 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배경이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정해 봅니다. 좋은 추정이었어.
이런 발표를 난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은이가 그런 추정을 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정을 계속 하은이 열심히 해줘. 그러면 어느 틈엔가 내가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는 그런 선수로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뿌듯하다.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이분의 배경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오늘 사범학부 문화람 이렇게 발표해주세요. 하고 진준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하람, 진준영 여기까지 들어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디지털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분은 아날로그 시대랑 디지털 시대 중간에서 모두를 겪었던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세계에 대한 얘기, 디지털 전문적으로 두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 아마도 이 두 세계를 다 경험한 바 있는 그런 분이 이런 류의 강연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람의 생각도 그 추정은 굉장히 논리적인 추정이고요. 좋은 접근이야. 맞다 그러다. 아까 혜주도 얘기했던 맞다 그러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거. 또 진준영. 저는 이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를 대조하면서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게 저의 약간 생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강의를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의 배경은 뭘까? 그분의 전공적인 배경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다 한다면 되게 어떤 배경의 사람일 것 같아요, 준영아? 저는 약간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시는 약간 핸드폰 관련 접종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디지털, 핸드폰, 인터넷. 네. 나 이런 거 좋아해. 나름대로 준영이가 아마 핸드폰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고 디지털이라는 큰 영역이면서 또 뭔가 IT 분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 재미있어 인터넷 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자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안 읽은 사람들은 이분이 의대생 출신이야. 의과대학 출신이야. 그지? 의과대학 출신이야. 의과대학 그럼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있잖아. 그지? 뭐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서 뭐 교수를 하든지 대개는 의과대학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것은 의사 선생님 이미 꽉 박혀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이분은 의대 출신인데도 이렇게 의대 출신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보건행정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거의 IT 쪽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IT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배경이 의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융복합에 대한 우리에게 이 사람의 배경 자체가 융합의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과거의 스테레오타입이 미래의 스테레오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등 떠밀려서 지금의 전공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과거의 방식의 그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 대학에서의 새로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좀 더 정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우리 수업의 절대 다수는 1학년이니까 이제 갓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지훈이라는 오늘 강사 그 배경 의대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수업을 출발하면은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자, 공유하고 소통하고 융합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번에 첫 번째 소 제목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 대한 대비 그러면서 그 대비를 통해서 디지털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교재와 상관없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이 둘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해 방식들이 있다면 누가 한번 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내 나름의 내 경험치에서 내가 알고 있는 비교의 방식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가벼운 생각, 맞다 흘리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은
디지털 쪽에도 가깝지만 또 아날로그도 전혀 경험치 못했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게 뭐 배움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삶의 얘기로서도 간단하게 이 두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꽉 차 있을 텐데 여기. 회계학과 김지은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은이. 저는 저번 게임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게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초등학생 때는 경찰과 도둑 같은 아날로그적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제 롤과 오버워치 이런 게임이 주류가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적. 지은아, 게임에 대해서 문외한인 코치 같은 경우 아날로그식의 게임하고 디지털식의 게임은 게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는가요? 아날로그에서는 다 같이 만나서 몸으로 하는데 이제 디지털은 손과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할 아, 수 있는. 아날로그식이라고는 함께 이제 모여서 함께 공간에서 몸과 손이 같이 움직여서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이제 알겠습니다. 맞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지인한테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비된다. 재밌는 얘기. 자기 체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설명들도 좋은 얘기. 어쨌든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가 디지털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다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 이제 공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고 내가 사실은 이번에 한 15명 정도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제출해 줬는데요. 나는 은근히 좀 기대를 했었어. 코로나 이전에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에 공유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 공유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어떠한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달라졌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업그레이드 되는 노력이 기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과서나 과제의 강사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경험을 이 공유에 좀 더 많이 담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경험이 저자의 공유 철학에는 생각보다 많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영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 전반적으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이제 강사를 통해서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공유, 미래의 공유는 어떻게 하면 보건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또 소유가 아닌 공유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트렌드도 살려갈 수 안전하면서도 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스마트 워크와 도시, 이 얘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까운 현실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대학과 캠퍼스, 스마트 대학과 작은 수업의 현장 내 공부방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도 이 주제하면서 조금 스케일은 작아지지만은 스마트 워크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줌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내 제자가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는 제자가 있는데 비대면 내년 여름까지인가 7월까지인가 연장하기로 했대지. 그런 해서는 선제적으로 그 계획을 잡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수업 환경도 우리는 비대면 수업 환경도 요 표현하면 스마트 스터디와 캠퍼스 연결 이런 주제가 왔었을 때 그런 연결의 스토리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그 과제 수행할 때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토론할 때 그런 얘기, 그래서 못했다면 우리 강사와 함께 토론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오늘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배움을 더해가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훈 강사 새로운 시대의 열쇠, 그러면서 이분은 나눔,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혁명 시대, 융복합 시대 세 가지 키워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키워드가 지금 뭐로 회자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나눔,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다, 키다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이 개념도 다시 생각하게끔 쇼크를 준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있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키워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누가 추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논리적 거듭 얘기하자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물론 학교 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최대한 연결하고 가동시켜가지고 뭘까? 그 두 개념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게 한 거. 힌트 드릴게.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죠? 우리가 단결에 힘을 모으고 그랬을 때. 근데 요즘엔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읽게 하는 시대적 반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한번 추정해봐요. 틀려도 좋으니까 누가 한번 이런 키워드 아닐까요? 용기를 내서 누가 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키워드가 아닐. 오윤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윤희. 자, 코로나로 첫 번째는 건강이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헬스 이슈가 굉장히 더 주목되는 것 같다. 네. 또 이 강사의 나눔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견주어 가지고 요것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로서 요 패러다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논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 글을 대화하지 못한 부분도 좀 보여서 우리가 토론에서는 그걸 좀 더 뜨겁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던져준 새로운 이 토론을 부추기 위해서 새로운 키워드. 한 친구만 더. 누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거. 사회복지학부 김문환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그러니까 사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능력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아, 좋아. 네. 이윤이 무난히 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거, 난 그걸 높이 산다 그랬잖아. 그거 좋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시사 보도를 통해서 정말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 이전엔 우리가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글로벌. 그리고 비행기 여행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이 왔어. 세계 여행이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세계 여행이 정말 불과 한 5년, 10년 전에 비한다면은 얼마나 가까워졌고 매번 방학 끝나고 나면은 어딜 다녀왔어요 하면 그런 경험의 얘기를 내가 점점 여러분 통해서 자주 듣게 되거든. 유럽도 다녀온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응?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행 우리 정말 관광, 항공 이런 분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위기감을 느낄 만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당분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일본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민간 제트 비행기 소위 한 100명, 200명급의 중간급의 민간 제트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수조 엔인가 뭔가 어마어마한 개발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시제품 만들어 이런 개발이 사실은 십수년씩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당분간 트렌드가 항공 수요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갖다 이렇게 다시 수익으로 돌리는데 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뉴스가 지난 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트렌드의 한 꼭지에 이게 한 꼭지.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이거가 반전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근거로서는 자꾸만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일본 정부와 그 어마한 프로젝트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이 뉴스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로컬의 재조명. 그동안 너무 글로벌 했는데 로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주목받아야 되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 있었을 때 50명 이하, 15명 이하, 100명 이하 그러면서 뭐 이런 조치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로컬이라고. 그래서 그 가게 스토어도 대형 이러다가 다시 로컬 스토어의 어떤 뭐 가치 이런 것도 재조명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는 글로벌과 함께 로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키워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쭉 있어 왔지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 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가 지금 IT,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까 보건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 이면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의 어떤 연결 컴비네이션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핵심 주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열세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또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고 지금 9시 39분인데 조금 일찍 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선수들, 강사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발표 듣고 우리 토론하면은 맥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9분이니까 우리 49분까지 조금 일찍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만나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자, 자리에 다시 돌아오셨으면은 비디오 열어주시고요. 네, 자리에 들어왔으면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발표할 강사님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희 강사님. 네. 윤희가 소개하고 윤희가 준비한 자료 오 강사님 통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학부 오윤희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의 의존도가 높았다. 해가 떴을 때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달이 떴을 때 잠을 잤다. 물, 불, 공기, 바람 등 환경도 깨끗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이 피해를 주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직접 움직여야 했고 정보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피곤했고 지식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는 자연의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사전을 찾아보려고 해도 굳이 도서관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다. 이제는 책을 사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시대의 추진력.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과의 싸움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Z세대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였고 Z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더 많이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Z세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녔지만 부모님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삐삐라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삐삐,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핸드폰만 봐도 기술의 차이가 있지만 핸드폰 외에도 초등학생 때 TV 수업이 익숙한 Z세대와 칠판 수업이 익숙한 X세대 같이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보면 많은 격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비교하면 기술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잠깐만 이게 내 컴퓨터가 지금 버그가 나가지고 이게 제가 읽을게요. 내려가지가 않네. 잠깐만. 이게 종종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풀리지가 않네. 자, 그러면은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잡아먹지만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프로세스 끝나기. 공유를 일단 중단해보고 잠깐만 프로세스 끝내기로 하고 됐어. 그래 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유니버를 다시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네.
좋아. 지금 다시 들어왔고, 잠깐만. 시간이 걸렸지만 작동이 되니까 됐어요. 자, 다시 공유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됐죠? 네. 공유경제의 결합. 현 시대는 공유경제의 발달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협업 소비를 하는 시대입니다. 토커나 우버는 공유경제의 예에 속하는데 차량을 승객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09년 미국의 우버 플랫폼이 도입된 후 우리나라도 2011년 소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카나 우버가 나오기 전에 공유경제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니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의 의미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나바다 운동이 발전되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은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나바다 운동과 모바일이 융합되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경제시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약영향.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성처럼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구의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땅보다는 생산수단의 확보가 더 중요시되면서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자원의 회전율을 찾기 바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다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나무를 다시 심고 그 나무가 묘목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5년은 걸리는데 자연이 복구되는 시간보다 자연을 훼손하는 시간이 더 빠르기에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의 삶, 그리고 지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졌고 뒤늦게 환경산업에 들어섰습니다. 기업들이 함께 친환경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그 결과 현재 친환경 세제, 보일러, 브랜드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나 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욕심이 아닌 환경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날로그의 원칙 vs 디지털의 원칙. 저는 강연을 듣고 아날로그가 좋은 것인지 디지털이 좋은 것인지 혼란이 왔습니다. 정지은 교수님께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변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날로그의 최소 단위는 원자로 변형이 어렵지만 디지털은 변형이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복제 가능성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복제를 하려면 자원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만드는 도중에 원본과는 다른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컨트롤-C와 컨트롤-V만 한다면 순식간에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속도의 차이입니다. 아날로그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 유통 시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디지털은 가벼워서 빠르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이 월등해 보이지만 복제 가능성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졌으며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도 잇따르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로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가 좋은 방안인데 또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이 방안이고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의 세대들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어려운 숙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래의 호텔리어의 직업을 마치게 되면 애견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또 시설은 어떻게 디자인할지 생각했었는데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애견 펜션을 짓는 것이 맞는 건가?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 욕심과 이윤을 얻자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파악하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또 복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색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하 스미오프 지역의 와인앤 푸드마켓입니다. 이 푸드마켓은 옛날에 프라하 외곽 공장지대에 있는데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안 푸드마켓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폐공장을 카페로 만드는 등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는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 고마워요. 발표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점의 얘기를, 강사분 얘기를 요약 정리하기도 했고, 또 윤희의 얘기를 또 그 안에 담기도 했는데요. 우리 오 강사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언급하고 싶은, 또 토의하고 싶은, 또 묻고 싶은 얘기. 자, 이번에는 이번 9주차까지 우리 수업에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들고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들 가운데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 기독교학부 준준형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윤희 강사님을 통해서 정말 안 읽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좋았고, 또 마지막 내용 중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면서 편한 점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환경 문제를 언급해서 요즘 시대의 환경 문제를 줄여가야 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준용이가 두 가지 얘기했네, 그지? 글이 참 예습을 안 해온 선수들한테도 이런 내용이겠구나 일목요연하게 잘 포인트를 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윤희는 기술 혁신의 악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을 진용이의 표현처럼 기술 혁신의 다측면, 양면,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발전만을 그려보는데 그 발전의 대가로 또 잃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준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고 이 발표의 강점이었다는 얘기, 아주 좋은 두 포인트를 준용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손을 들어서 준용 씨 이렇게 아주 포인트가 아주 살아있는 이런 발표 좀 자주 좀 들어봐요, 준용 씨.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손들지 않은 친구 중에서 9주차까지 한 번도 손들지 않은 친구 중에서 내가 윤희 강사의 이걸 앞으로 몇 번 남아있을 내 그 질문 배움 하나에 벤치마킹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참고할 만하고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배워갈 수 있는 얘기도 될 것이고 어쨌든 뭐든지 다 좋으니까 한 번도 손들지 않은 친구 중에서 용기를 내보세요.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아직도 발표 한 번도 안 한 선수들 중에서 한번 들어봐요. 사회복지학부 발표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영이, 이서영, 그 다음에 문주연 손 들었나? 아니요, 손 안 들었습니다. 그럼 가영이하고 이서영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봐요.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송가영이지? 일단 네네. 삐삐나 뭐 옥나파라 같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의 예시를 잘 들어줘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일단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도 해야 하지만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잘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님은, 강사님은 이거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을 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적었듯이 환경이 다시 자라는 데는 적어도 5년인 건데 5년보다 더 걸릴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미래 세대의 환경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환경이 먼저일까 아니면 발전 개발이 먼저일까라고 하는 물음도 가능하고 전 지구적으로 선진국과 경제적으로 약한 또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과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능한데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얼기설기 설켜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더 가진 자의 책임, 또 조금은 더 있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전 지구적인 그 책임을 다해 간다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 선진국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들은 거기까지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먹고 살기가 한데 환경이 뭐겠어요. 현실은 뭐 하루 끼니가 걱정되는데 뭐라도 나무가 있으면 뜯어가지고 태워버려서 먹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선진국에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공공의 기금을 통해서 그런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 그런 후진국의 기업들이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주의의 이익의 효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욕심이 아닌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 가난한 쪽에서는 현실이 절박한데 이걸 따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난한 쪽에서는 그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랬을 때 그런 주문을 내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봐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발표자 누구였지? 사회복지학부 이서영입니다. 서영이 발표해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삶을 언급해 주셔서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기술의 변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윤만 아니라 환경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윤희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윤과 환경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호텔 쪽에서는 음식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조식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가시면은 같이 예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를 파악해서 제공량을 정하는 쪽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호텔의 어메니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반납해서 그 포인트로 다시 돌려드린다던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그지?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이루는 곳이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소비를 좀 더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고객과 그 호텔이 소통을 좀 더 잘하면서 고객에게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뭐 베네핏도 주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소비를 많이 일으킬 때 그 소비가 고객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소비로 간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음식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낭비, 그리고 그 낭비는 뭐 짐승에나 갈 수 있을까?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낭비, 그런 낭비들도 환경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쉽게는 그 세탁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호텔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이 수건을 당장 버린 것이 뭐 2, 3일 머문다면 하루 더 쓰실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뭐 걸어두시면은 치우지 않겠습니다라는, 이것도 대형 호텔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씻은 거 내가 한 번은 더 씻어도 되지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그 세탁물의 양이 나가는 것이 개인 가정집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 같은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 환경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건 호텔리어로서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 이 내용 중에서 피드백? 오케이. 자, 나는 윤희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와 만났을 때는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실험을 해보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제목 잡아보라고. 저자의 글에도 제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저자의 글을 소화한 여러분에게도 제목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넓은 세상으로. 윤희는 왜 이런 제목을 잡아봤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의 포부와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들이 복사하고 그냥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일어났던 산업혁명과 같이 발전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주 뭐 우리 들으면 여러분 다 그래서 저 친구 좋고, 바로 이런 식의 우리 프로젝트 과제 수행도 제가 볼 땐 재미있어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강사의 내용을 경청해서 그걸 받아 적고 요약만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의 주관, 여러분들의 능동성, 그리고 쌍방향의 저자와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제목을 지어본다라는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도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자, 산업혁명, 개발하고 자연하고 이것이 강할 때 요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비례보다는 반비례일 경우가 많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지성인들의 관심과 노력은 이 혁명과 이 자연, 이 관계를 어떤 경우에는 8대2, 어떤 경우에는 5대5, 어떤 경우에는 3대7, 답이 없어. 5대5라고 하는 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어떤 또 국가의 상황, 지역사회의 상황, 또 여러분들의 형편의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요 비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혁명, 산업만 진행했던 그것에 대한 자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자성을 하게끔 더 강력하게 찾아온 선물이 팬데믹이 코로나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은 이 과제를 다룰 때, 특별히 이런 주제가 나온다 할 때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 혁명은 자연의 의존도를 낮춰왔던 것이 맞고요. 이 혁명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맞고, 지배하는 줄 알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제목만 붙인 것이 아니라 소제목, 시대의 추진력, 공유 경제의 결합, 다 이것도 윤희식의 표현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아까 누군가의 표현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비교적 드라마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익숙한 얘기를 자기도 경험하고 듣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또 재해석했었을 때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볼 만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강화시키고 여러분들의 페이퍼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내 논지를 듣는 이들에게 아주 시원하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이런 표현, 그리고 또 소제목도 붙여보는 거, 단락만 지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의 요글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제목 짓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논리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버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얘기한 이전의 공유와 코로나 이후의 공유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빌딩 공유하는 그것도 굉장히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 회사 이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그것도 엄청나게 히트 상품이고요. 그랬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그 기업도 지금 모든 걸 조종하고 있고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글 속에서 공유의 이런 사회는 위기를 겪고 가고 있죠. 공유의 코로나 상에서 아까 로컬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공유와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공유도 두 유형이 또 여기서 안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코로나가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공유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까요? 공유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계속 필요하고 확장될 수 있는 공유의 이야기들,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시간을 필요하면 계속 우리 고민해봐요. 계속 고민해봐요. 그리고 또 요 제목, 그리고 이런 양면 혹은 세면, 내면, 다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논조의 포인트들을 갖다가 우리 선수들이 글로나 발표에서 제안한다라고 하는 거 전 무척 좋아하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원칙, 이게 무엇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또 고민이 가중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윤이나 우리 모두가 자, 항상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당장 분명한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승부를 당장 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더 좋은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주제가 그 뭐예요? 우리 이번 제목이 결국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그게 이번 주제의 내용이잖아요. 공유, 소통, 융합. 소통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통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결론만 나오지 않고 우리 좀 더 얘기해 보자 이렇게 결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너 안 볼래 단절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의 끈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민주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 여기에서는 긍정의 시너지도 있지만 긍정의 시너지가 어려워 보이는 지점도 있었을 때는 사안별로다가 어떠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8대2일지 7대3일지 아니면 4대6일지에 대한 그것을 사안별로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닐까. 항상 우리는 1, 2, 3, 4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OX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그걸 조금 프로세스로 놓게 되면은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보게 되었고요. 이거 아주 좋아요. 구체적으로 윤희가 이런 계획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애견 산업은 미래에 굉장히 왜냐하면 시대의 트렌드 사람들 내가 어딜 다니는 고속도로에도요 큰 애견 그
애견 그 사료 만드는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스토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분명히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트렌드도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걸 단순하게 어디 장소 찾아서 시설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만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을 내 취지에 맞게끔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재활용의 의미로 마케팅도 하면서 내 뜻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닐까. 좀 더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를 집어넣어서 애견 펜션을 경영한다면 이것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 과제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자극받았고 내 지경을 조금 넓히는 노력을 해봤다라고 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난 이런 여러분들의 도전 또 실효성 있는 공부를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윤희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시도였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자, 윤희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번 또 강사님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은요. 자꾸만 자주 소환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듭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지점의 토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저는 많이 여기에서 강사로 불러서 우리가 많은 지점을 얘기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것이다. 잘한다 못한다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많은 토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저는 좀 초대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거든요. 구예빈 강사님. 네, 예빈이 한번 또 발표해 보세요. 기독교 학부 구예빈입니다. 모호해지는 세상, 강해지는 우리. 정지훈 강사님의 공유하고 소통하고 융합하라에서 공유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전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지훈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유의 개념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구성 요소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날로그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디지털은 0과 1, 즉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 차이로 인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변형 가능성, 복제 가능성, 무게의 차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나의 것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합니다. 아날로그 세상과 달리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누구든 복제하고 변형하여 빠르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법칙이 디지털 시대에 생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성장하며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공유에 대해 점차 피부로 다가와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SNS상에서 문서 공유 등등 이뿐 아니라 뉴스나 SNS를 통해 공유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일상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카페와 가구 매장을 공유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편의점과 김밥집을 함께 운영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미 벌써 많은 기업들이 공유를 통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사례들을 보고 모호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용된 장소는 집일까요? 숙박업체일까요? 편의점과 김밥집이 함께 있으면 편의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김밥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평소에 내가 너무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이 아닐까? 코치님이 종종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교육과 정답이 있는 문제만을 풀다 보니 어쩌면 저는 갇혀있는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5주차 이영희 강사님의 말씀, 대단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떠올랐습니다. 함께 연결해 생각해보니 대단하지 않는 것, 공유하고 융합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말해주는 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 중 가장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의외로 허당 매력을 선사하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저 스스로 학교 학생이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고등학생 때는 도전하지 못했지만 대학생, 처음 용기 내어 도전한 학생의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활동에 대한 인식들, 스스로 난 어떤 사람이다 하고 고정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용기 내어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열린 마음이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작은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열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교회와 보드게임 카페, 공유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난스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글을 적으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미래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 대해 고민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다들 들어보셨죠? 앞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말씀하신 공유 시대와 언택트 시대 따로 보지 말고 미리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떤 준비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유를 꿈꾸시나요? 자, 네. 예빈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선수들부터 한번 또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학부 이다정 발표하겠습니다. 관광학부 장민정, 기독교 이다정, 박유빈 이런 순서로 한번 들어봐요. 관광학부 장인정 먼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구예빈 강사님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점을 잘 얘기해 준 것 같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고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다음에 기독교학부 이다정입니다. 다정이 오케이. 다정이. 네, 저는 옛날부터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것도 꽤 하는구나, 저것도 꽤 할 줄 아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그냥 모호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들려서 되게 싫어했는데 그런데 구예빈 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모호함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모호함에서 본인의 주관성을 가지면은 이것도 능력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 그치? 팔방미인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야, 그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주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그런 생각해봤다고 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피드백이었고 우리가 얼마 전인가 이영애 강사님이었나 그 경계 항상 우리는 그 중심을 주목했었는데 모서리 경계의 또 다른 우리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빈이가 오늘 주제에서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빈이가 꺼낸 개념이야, 그죠? 저자 정지훈 강사는 공유, 소통, 융합, 그 밖에 다른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셨고 다른 설명했지 모함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예빈이는 모해지는 센서, 팔방미, 뭐야? 제 전공 뭐야? 팔방미. 쟤는 얼굴이 예쁜 거야? 코가 예쁜 거야? 아니면 다리가 늘씬한 거야? 뭐야? 뭐가 포인트가 뭐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제목도 기가 막히게 그런 면에서는 관통하는 얘기 나름대로 예빈스럽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내가 누구 유빈이 불렀나? 네, 기독교학부 박유빈입니다. 네. 저는 오늘 구예빈 강사님께서 정지훈 강사님의 이 키워드들을 잘 살려서 강의하신 것 같아요. 공유, 소통, 이 융합이란 단어, 이 세 개가 모두 어우러지게 잘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공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코치님께서 아까 공유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즘에 재난 문자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재난 문자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어디에서 막 코로나가 어떤 사람이 걸렸고 몇 명이 걸렸는지 이런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일 때 더욱더 집안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게 사실은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9주차니까 3, 4, 5, 6, 7, 8, 9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과제들을 제출하기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4번 과제를 제출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제가 앞에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창의 융합 콘서트의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각 강사님들이 개성 있게 자기의 논조로 설명을 하지만 기본 컨셉트는 어떻게 보면 15주 동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반복적인 주제 토론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빈이 같은 경우 이번 주제의 얘기 속에서 지난 주제의 자기의 배움을 활용해가지고 그 얘기가 그지 여기 나와 있지 그지 그런 면에서 그냥 중학교 때 경험, 고등학교 때 경험, 초등학교 때 경험을 소환해가지고 이 과제에 함께하는 것도 난 굉장히 좋은 조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반드시 2년 전, 3년 전, 5년 전이 아니라 한 주 전, 2주 전, 3주 전 이번 학기에 나와 함께하는 수업 속에서의 경험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진짜 지난 강사님의 얘기하고 이거는 아주 연결되는 포인트네. 그 강사님의 색깔은 이 색깔 너무 많이 다른 색깔인데 뭐 이래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이미 여러분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당장에 그 다음 과제에서 그거 어디였지? 5주차 이영애 강사님의 재단하지 않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코치님이 얘기하는 열린 혹은 이분법이라고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의 논지와 자기의 배움을 갖다 프루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난 이거 굉장히 멋진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멀리가 아니라 당장 이번 학기에 내가 지금 진행하는 4차례의 수행 속에서 앞에 얘기 따로 1번 과제는 1번, 2번 과제는 2번, 3번 과제는 3번, 4번 과제는 4번이 아니라 우리 거듭 얘기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주 수업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연결, 연구예요. 따로가 아니라 연결. 그래서 소통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싱크로나이즈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예빈이만 경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많이 경험한 걸 갖다 좀 더 활용하고 연결하는 힘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시사적용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소개하기 전에 이번 수업 첫 교시 오프닝 하면서 15친구가 됐는데 나는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경험하고 학교 보고 싶어요. 1학년인데 캠퍼스들 하지 못한 대학생활이 완전 이건 지금 대학생활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 삶에 여러 가지 임팩트를 주고 있는 코로나 얘기를 공유면은 당연히 연결시켜서 해볼 만한데 그 얘기를 다룬 경우는 한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직도 우리가 주입식 영향력에서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연소해. 나는 대학생 주제에 내가 뭘 알아. 그냥 저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 적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우리 속에 꽤 강할지도 모른다. 한편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한 자기 얘기들이 다 있다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10시간도 모자르지 않게 쭉쭉쭉쭉 자기 얘기를 할 거라. 거의 50명 전원이. 근데 그걸 이런 주제는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임에도 연결을 시켜낸 선수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 없지? 혼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기죽인다라. 그 혼내는 게 아니야.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를 갖다가 모호하게 막연하게 실제 우리 생각의 힘을 키우는데 상관없는 이론 요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면서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타나지 않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정말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를 더 가까이 불러왔고 그 이전까지 세상이 공유였고요. 월가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 공유 가지고 장사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코로나 오고 나서 다 지금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 얘기 있잖아. 디지털 시대는 이런 일들이 너무 쉬워져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너무 모호해지는 거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분명히 계속 갈 트렌드가 맞거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공유가 점점 더 세져야 되는 것이 이 트렌드 속에 본질적으로 DNA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공유를 표현했던 그 이전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모델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디지털이 이런 거를 가져온다는 굉장히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전공과 여러분 미래 생각해가지고 공유와 언택들을 따라보지 말고 미리 고민해봐야 됩니다. 구예빈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야. 프로핏이야. 근데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관점 포인트. 그걸 해야 돼. 그렇다면은 어떤 공유를 꿈꾸는가? 그리고 언택트와 공유의 어떤 컨비네이션의 모델이 가능하고 내가 내 대학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용해 본다고 했었을 때
예빈이부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어떤 공유를 꿈꾸시나요? 라고 했었을 때 예빈이는 어떤 공유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입니까? 사실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 게 조금 더 이 공유 언택트 시대와 공유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생각의 한계로는 뭔가 특별한 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뭔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비대면 이제 디지털 상황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그런 매체들도 많지만 주변에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지인들이랑도 줌보다는 뭔가 더 효과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고민을 아직 하는 중입니다. 예빈아, 네. 예빈이의 고민신학연구소라고 하는 것 갖다 하나 창업해와가지고 거기에 그런 고민에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모아보고 정말 좋은 고민, 그 고민을 진지하게 계속해보고 그 고민에 코치도 초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비슷한 이제 예빈이는 기독교 학부에 전공하는 선수니까 자기 전공에서 요런 얘기, 장난스러운 생각. 사실 이 장난스러운 생각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M의 대박 상품 포스트잇, 우리 다른 시간에서 아마 나왔었지. 실패, 아주 잘 붙는 걸 연구하는데 잘 안 붙는 거, 실패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적당히 붙었을 때는 잘 안 붙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난스러운 그 또 다른 한쪽 방향을 딱딱하게 잘 붙는 걸 막 가다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던 그 생각이 이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포스트잇이라는 새로운 3M의 대과학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 우리 50명 너무너무 시리어스한 거 아닌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우리 수업은 조금 더 즐거워도 되고, 우리 수업은 좀 더 웃음이 터져 나와도 되고, 우리 수업은 조금은 더 농담이, 유머가 섞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착각에 빠져있나? 우리 수업은 늙은이. 이 코치가 제일 발랄하고 제일 유머스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몰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자꾸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유머를 잃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난스러움이 사실은 오늘 주제와 같은 이런 실험들을 더 할 수 있는 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수업에서 많이 좀 발표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 아직도 하고 싶은 장난스러운 얘기가 있다. 또 누구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요것에 대한 특히 얘기, 어떤 공유를 꿈꾸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예빈이도 더 글을 사실은 적어보고 싶었는데 자신의 한계, 우리 모두의 한계가 있지, 한계 때문에 적을 수 없어서 질문으로 돌렸어요. 아주 좋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학습의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글을 썼다는 얘기야. 난 너무 그 얘기 좋게 생각하고요. 집단지성. 혼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세미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친구들 요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주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한 친구 딱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우리 중에서 이미 벤처 사업가로서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 벌었는지는 우리한테 악착같이 아직 안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뭐 밥 사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텐데 얼만큼 성공적인지는 아직까지 비밀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
안지영 사장님. 네. 지영이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와 언택트 그리고 어떤 공유를 꿈꾸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영이가 그때 우리 몇 주 전인가 발표했었을 때 자기는 디자인 전공 아니라고 그랬잖아. 디자인 전공 아닌데 디자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통해서 비즈니스까지 지금 실현했다면 이거 보통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은 있지만 실천은 어려운데 그런 우리 사장님으로서 요 얘기에 대한 지영이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 싶은데 좀. 사장님 힘드시면 네. 힘드시면 힘드시다고 얘기해도 돼요. 쉬는만 하시지 말고. 뭔가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공유를 꿈꾸시나요? 저 물음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도 뭐 좋고 그렇게 그 얘기도 네. 좋고 아니 언택트 시대의 공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지난번에 언택트 시대에 가지고 시간도 있고 그럼 우리 실패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동안 꿈꿔왔던 거 언택트 시대니까 우리 그거 한번 런칭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언택트 시대를 갖다 지영이는 그 어떤 대학생들보다 나름 또 읽고 적용을 해봤거든, 그지? 그게 언택트가 아니었으면 지영이의 그 계획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언택트 시대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꿈꿔왔던 친구하고 그걸 시작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언택트 시대 거기에다 이제 오늘 주제 공유라고 하는 걸 연결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공유에 대한 얘기들 있을까? 저는 원래 공유라고 하면은 물론 뭐 만나서도 뭐 비대면으로도 다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공유라는 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업을 했을 때 원래 같았으면 좀 뭐 학교에 가서 뭐 담임 선생님들이나 뭐 후배들 이런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었고 또 뭐 알바를 했던 곳에 가서 사장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홍보를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첫 사업에서는 무슨 뭐 플리마켓이나 그런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만 이제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사용했던 SNS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블로그, 또 친구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공유를 했었어요. 그렇게 원래 뭐 사진이나 그런 스토리로만 공유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SNS에 뭐라 해야 될까? SNS의 능력?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공유 활동을 해봐서 저는 더 공유의 절실함 또 공유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공유의 힘? 이런 거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영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 때 공유는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공유보다 이 공유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언택트 그러니까 사이버 온라인과 그 대면 비대면 이 안에 어떤 컨비네이션에 대한 더 정교한 어떤 그런 기획도 필요할 수 있고 한 예를 든다면 그리고 지영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대면의 공유는 거의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더 비대면에 집중하는 공유의 노력들, 소통의 노력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런칭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공유와 언택트 시대에 이걸 따라보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얘기를 한 토막 얘기해 줬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야 그랬더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꾸만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리되는 거 이것이 세미나고
이것이 또한 토론 수업의 한 묘미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수업 방식, 토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저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념해서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빈이 오늘도 좋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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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